자, 시나리오 20 들어갈 거고요.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시나리오 30 들어가겠습니다. 시트명 시나리오 3. 저희들 교재는 152페이지. 자, 내용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같이 좀 읽어주시고. 8월 학원 운영 현황표에서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 자, 이건 아마 자, 데이터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이게 원본 값이죠. 그러면 아마 원본 값이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2개 이상이 존재할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2개. 그럼 요거 찾아보면 더 있을 겁니다. 일단 찾지 마시고요. 이 변동, 이 원본 값을 바꾼다. 시나리오라 그럽니다. 시나리오.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 그럼 이 시나리오 작업은 어디 가서 한다고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한다. 자, 변동. 원본이 바뀌었을 때, 당연히 관련 있는 수식에 의한 결과값들이 바뀌겠죠. 이익합계 셀의 변동 시나리오 작성하시죠. 자, 이익합계 셀 여기죠. 여기. 아마 여기에 영향을 받는 셀이 여기에 이 녀석이 영향을 주는 수식이 아마 1개 이상이 존재할 겁니다. 1개 이상이. 그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1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요거네요. 요거만 더 찾아보면 이거 말고 더 있을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1개 이상. 자, 의 변동 어떻게 바뀌는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작업을 한다. 자, 첫 번째 삼각형. A1 셀의 이름은 과목당 수강료, B14 셀의 이름은 강사료, H10 셀의 이름은 이익학계로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하세요. 자, 순서 바뀌어 상관없고요. 저는 순서대로 A14 셀 선택하시고 과목당 수강료, 오타 조심. 수정하는 방법 아시니까 혹시 틀리면 수정도 하시고요. 자, B14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서 강사료라고 이름을 부여를 하시고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시고 이름 정의. H10셀 선택하시고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겠다. 이익학계. 예? 엔터. 두 번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세 번째 삼각형 시나리오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네요. 시나리오 이름은 20% 인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2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그러면 이런 원본 값이 바뀌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러 가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 데이터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자, 시나리오를 만든다. 여기서는 추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추가, 시나리오 추가. 그리고 시나리오에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 10% 인상, 오타 조심, 변경셀. 자, 기존의 내용이 안 맞으면, 자, 원본값 바뀐 이거죠. A14, B14. 인접해 있으면 범위 설정.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키 사용. 확인. 다음 화면에서 자, 과목당 수강료 강소라는 정의된 이름 확인하시고 자,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현재 과목당 수강료가 4만이죠.
그러면 10%씩 인상된 값이니까 얼마죠? 4천? 아닙니다. 인상된입니다. 국어 실력 좋아야 됩니다. 44,000이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뭐 식을 적으면 좀 일이 좀 번잡스러워서 그냥 암산해서 직접 입력할게요. 그 다음 강사료로 10% 인상된이라고 했습니다. 된. 인상값이 아니고요. 인상된. 그러면 99만.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되죠. 추가. 그리고 시나리오 이름은 20% 인상. 변경 셀. 틀리면 지우고 다시 재설정. 내가 원하는 주소가 맞다면 그대로 사용. 확인. 자, 감옥당 수강료 20% 인상된 값. 그러면 4만에서 20%가 임상이 되었으면 88, 인상된 값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48,000. 그 다음 강사료도 20% 인상된 값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90만에다가 90만에다 10만 8천을 계산하니까 108, 18만을 더해줘야 되니까. 더 이상 작업해야 될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확인. 그리고 자, 네 번째 삼각형 갑니다. 위 두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시트 바로 뒤에 위치하시오. 예? 자, 뒤에 위치하시오. 자, 그게 뭐라고요? 요약, 요약.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시험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요 방식으로 요약하셔야 됩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 그러고요. 결과세는 몇 개에 관심을 두고 있었죠? 이익합계 한 개에 관심을 두고 있었죠. 그러면 해당 주소가 보이시면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다시 지우시고 다시 재설정하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항상 시트가 삽입이 되고요. 그 해당 선택되어 있는 시트 앞에 이렇게 삽입이 되진다. 문제풀이 다 되신 거예요? 아니죠. 방금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잘 읽고 잘 내용 파악 잘 하시는 왜 항상 선입관을 가지고 문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D라는 표현을 계속 앞에만 설정하다가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놓치잖아요. 사소한 건 놓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런 게 어렵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그런 걸 너무나 잘 하시는데 나중에 어디서 틀리냐고요? 오타, 수식 같은 경우에 뭐 주소 형태, 기본이 안 돼. 그다음 지금처럼 이렇게 앞뒤 이렇게 내용 그냥 쓰니까 접근해서 그러니까 시험은 그런 데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없어서 성적이 안 나오냐고 아니요. 아닙니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것 기능을 몰라서 성적이 안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도.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나리오 원래 선택되어 있던 시나리오 3 시트로 가야 된다. 이 결과 시트가. 됐습니까? 그럼 시나리오 요약이 이 시트를 위치를 바꿔야 되죠. 이동이죠. 홈, 서식, 시트 이동 목사. 우리 앞에서 다 한 번쯤 보여드렸는데 또 처음이 그때 이후로 처음인가요? 시트 이동 목사. 그리고 시나리오 3 뒤에 가려면 자, 특정 통합문서 엑셀 파일 시나리오 3 결과 시트 앞에 복사본 만들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그러면 시나리오 3 뒤에 저장.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시나리오 2 시트 선택하시고 교재 149페이지 문제 꼼꼼하게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아시니까 실제 이제 기능을 아시니까 문제 내용 파악되실 겁니다.
데이터,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시나리오는 그냥 수업 중에 마무리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문제 내용은 마진율, 할인율을 변경한 데서 이게 아마 확인해 보시면 원본 값일 겁니다. 원본 두 개를 바꿨을 때 관심을 두 개 두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의 약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익 금액의 약에 그 부분은 수식이한 결과값이죠. 그러면 아마 여기에 영향을 받는 수식일 겁니다. 물론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두 개만 관심을 두겠다. 원본 값을 바뀌는 사항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 전에 아마 이름을 부여하라고 나왔을 겁니다. 마진율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저는 자, B137 선택하시고 할인율 오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104 선택하시고 순서 상관없습니다. 네 개 이름만 잘 부여하시면 된다. 판매 금액 할게. 뭐 이익 금액 할게. 혹시 저 오타 생기면 이야기하시고요. 할게. 자, 그리고 이제 원본 값이 바뀌는 사항을 설정하러 가야 되겠네요. 어디?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곳에. 시나리오 관리자는 어디 있다고요?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있다. 자, 시나리오 이름은 죄송해요. 이익 증가, 추가, 시나리오 이름 이익 증가, 변경세, 마진율, 할인율, 원본값 변경, 확인. 그리고 45%, 3%. 또 작업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죠. 시나리오가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감소, 변경세란 원본값. 맞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틀리면 지우고 다시 재설정, 확인. 그리고 마진율 값이 25%, 그다음에 할인율은 8%, 8%.
그리고 확인. 그리고 네 번째 삼각형 요약 보고서. 요약. 그리고 요약 보고서 일반적인 표의 형태 나타난 구조로 나타납니다. 결과셀은 몇 개? 관심 2개. 인접배선의 범위 설정. 확인하시면 시나리오 2시트 앞에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참고 표시 내용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오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다시 시트를 지우시고 다시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으니까 요약만 하시면 이제 수정하고 요약만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점 죄송한데 왔다 갔다 좀 할게요. 교재 168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168페이지입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에 분석 작업 7, 노란색 띠모양이 나타나시면 이렇게 상단에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요. 시트명 통합 1 페이지 168페이지. 자, 문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통합 기능 모릅니다. 저 곧 가르쳐 드릴게요. 넘어갑니다. 표일, 표의, 표삼. 자, 표일, 표의, 표삼의 데이터 확인하세요. 표일, 표의, 표삼의 데이터 확인. 확인하셨어요? 음. 자, 학과별 정보인, 자, 학과별 별이네요, 별. 자, 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좀 신경 쓰세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조건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같은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자,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의 평균을 표사의 G5에서 G1I 8셀까지 영역에 계산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통합이라는 기능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평균값이 나타나야 된다. 자, 그러면 뭐 그 내용은 이제 문제 있었으니까 그럼 자, 좀 디테일하게 봅시다.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G5셀은 어떤 누구의 평균값이 나와야 되죠? 여기 이 자리에 평균값이 와야 되잖아요. 누구의 평균값이 와야 됩니까?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인정값들에 대한 평균값이 와야 되죠. 근데 이건 제가 질문 떠서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엑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엑셀 입장에서 G5셀이 어떤 의미를 가진 셀이냐고 질문을 던지 물음표를 딱 던지면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요? 이 녀석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솔직히.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이 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려면 엑셀 입장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이 녀석 도움을 받아야만 이 녀석이 의미 구분이 되어진다고, 이 셀에.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목, 다르게 표현하면 레이블, 뭐 항목 이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오늘, 내일. 자, 그러면 이런 항목, 제목의 역할을 하는 이 녀석이 도움을 받아야만 이 빈셀에 의미 부여가 되겠죠. 그래야 정확한 평균값이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표시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결과가 나오려면 이 녀석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니, 그러면 어떻게? 범위를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계산이 되어지려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원본 값들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평균형 결과가. 무슨 기능을 통해서 통합. 자, 통합이 뭔지 이제 설명드리러 갈게요.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의 통합. 자, 통합이라는 건, 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설명 좀 드릴까? 그렇군요. 자, 어,
결과를 나타내는 여기를 요약표라고 하겠습니다. 왜? 평균값이 나와야 되니까. 요약정보, 요약값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요약값이 나타나는 요 결과값이 나타나는 요약정보값이 나타나는 이 표는 원본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원본의 형태가 결과의 표와 똑같거나 아니면 유사하거나 똑같거나 유사하거나. 예? 자,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똑같거나 이게 뭐 어쨌든 이 원본표나 결과표가 구조가 똑같거나 유사하거나. 자, 지금은 똑같습니다. 사항이 전체 보면. 자, 일단 똑같거나 유사하거나. 자, 유사하다는 이야기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통합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에 있는데 자료를 그러니까 산재되어 있는 여기저기 이곳에 저곳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한 이런 표들의 데이터를 뽑아서 여기에 집계 요약 정보를 나타내겠다. 요약 정보라는 게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요 기능을 통해서 처리한다. 클릭. 그러면 통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처리하는데 어떤 기능을 쓸 것이냐, 어떤 요약 정보를 쓸 것이냐, 뭐 알아서 계산해 줄 겁니다.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그다음 참조라고 하는 이 공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인데, 자, 숫자 데이터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를 얘기.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아까 빈 셀만 선택하면 무슨 의미를 가진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만 선택하면 이 녀석이 무슨 의미를 1800이 무슨 값을 의미를 가진 값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엑셀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은 아니잖아요.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입력값이라고 이러나. 그러면 엑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려면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항목 이름 레이블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만 각각의 숫자 값이 의미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 데이터 구분이 되어야 평균값을 나타내죠. 이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논리를 생각해 보면. 자, 그 다음 여기는 참조라고 하는 여기는 원본을 설정하는 공간이고요. 실제 여기 모든 참조 영역이라는 요곳에 등록이 되어야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가 단추는 겁니다. 그다음 범위가 설정된 요 상태에서 다시 표 위의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범위 설정. 설명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추가. 이렇게. 그게 표 3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의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목 역할을 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범위 설정. 그리고 추가. 그럼 요 세 개의 영역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할 건데, 자, 잠깐만요. 아직까지도 B5셀이 무슨 셀입니까? 엑셀에게 물어보면 아직도 엑셀이 모른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내용물을 사용하라고 제목 역할을 하는 이 레이블 항목 이름을 사용하라고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밑에 있는 이겁니다. 원본 자료의 첫 행에 있는 레이블 제목 항목 이름을 사용하세요. 체크. 왼쪽 열에 있는 레이블 즉 제목 항목 이름을 사용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는 순간 이제 뭐가 된다고요? 엑셀이 물어봅니다. 1800이 무슨 데이터 물어보면 이제 엑셀이 전기전자공학부의 정보 인정값이라고 대답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구분이 다 일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완벽하게. 그리고 확인하시면 그 원값을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정말 평균값이 1507인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표 1에 여기, 그 다음에 표 2에 여기, 표 3에 있는 여기. 자, 하니까 얼마죠? 1507 맞아요? 암산하니까 이렇게. 아, 그렇게 하는 원리를 가지구나. 자, 저장. 자, 그러면 뭐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통합 3. 자, 장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거지. 시트 통합 3으로 이동하시고 교재는 173페이지. 문제 내용을 읽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이에요. 통합 기능이 뭔지는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표 1, 표 2, 표 3 데이터 한번 쭉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품목별 데이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이 분명히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품목별 합계를 표사의
G13에서 I 15 셀 범위 영역에 계산하시오. 자, 그럼 요 영역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합계값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 합계값이 어떻게 누구의 합계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마우스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 시작하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마우스 시작하는 게 요런 게 있는데요. 키로 시작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블루투스 시작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럼 이걸 세 개를 다 어떻게 묶을 거냐는 겁니다, 이제. 저걸 묶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저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혹시 고급 필터 하실 때 이시성을 가진 사람, 김시성을 가진 사람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자동 필드에서는 사원명 필드가 시작 문자 김 이렇게 표기를 했잖아요. 고급 필드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표기를 할 때 김 별 표시를 해서 모든 데이터라고 하고 이거 기억나세요? 요거 활용합니다. 요 내용. 요 코드를 활용합니다. 별 표시라는 코드를 활용합니다. 코드는 뭐 의미 있는 기호가 코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분명에다가 마우스라고 별 표시. 요게 요 별 표시라는 기능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모든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진 이 기능이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실제. 고급 필터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사용되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타 조심하시고 키로 시작. 키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도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요약 기능을 통해서 합계 계산을 해야 되니, 자, 그러면 결과가 자, 결과값이 나오려면 각각의 빈셀에 의미 구분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범위 설정하시고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에 통합 그리고 요약 정보 중에 합계값을 계산할 것이며 참조 숫자 데이터 원본 데이터 설정하는 공간이다. 자, 그래서 각각의 숫자 데이터의 의미 구분하기 위해서 항목 이름 네이버까지 포함해서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등록이 되어야 계산이 가능하다. 추가 자, 추가 표 2 데이터도 마찬가지 선택 추가 표 3도 마찬가지로 범위 설정 추가 그다음 첫행 왼쪽률 사용 체크 그리고 확인 이런 결과가 나오죠. 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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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합계값이 1190
오케이. 자, 통합 이 시트에 가시고요. 시트명 통합 이 시트. 교재 171페이지. 실습 한번 해보세요.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같이 볼게요. 별다른 내용은 없죠. 여기 요약표, 범위 설정하시고 요약 기능을 통해서, 통합 기능을 통해서
평균값을 나타낼 것이며 참조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고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 포함해서 등록시켜야 되고 표의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그리고 첫등 면적률 사용할 레이블 체크 그리고 확인하면 뭐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죠. 자 잠깐만요. 이제 추가 설명을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제가 방금 표의 구조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면 지금 시작할 때 데이터가 이렇게 자, 구조가 이렇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빈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밑에 따라오세요. 그리고 통합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사용할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지금 원본에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표시해 줍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근데 우연찮게도 그게 모두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아까 표가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유사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일부분만 복사할게요.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 그리고 옆에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럼 이건 구조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거잖아요. 이거 원본하고 요약표를 막 여기다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범위 설정하시고 함 죄송합니다. 데이터의 통합 그리고 확인하시면 모두 다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들만 화면에 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표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건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거죠. 원래는 그냥 모두 다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 이런 이제 비슷한 유사한 구조는 없어. 저장.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여기 엑셀 기능 정리 파일 여시고. 자, 요 자료 가지고 기본 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아마 부분 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트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함수 뒤쪽으로. 정렬 다음인가요? 부분 합. 저희들 교재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펼쳐만 놓으시면 되는데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127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그 제목이 부분합이죠. 부분합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으나 혹시 이제까지 사시면서 혹시 소개 총계라는 용어는 들어보셨나요? 어, 그게 엑셀의 부분합입니다. 그러니까 소개 총계를 계산하려면 엑셀의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한다는데 우리가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려면 소개 총계 개념을 아신다 그러면 자, 뭐 이제 충분히 이 내용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이 부분합이라는 기능도 뭘 이용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을 거예요. 필터가 자동 필터, 고급 필터가 있었고 정렬이 있었고 이제 부분합 뭐 이런 기능이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 그래서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는 기능들이 굉장히 좀 제법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이제 뭐 데이터 자 그러면 자 정확한 이제 의미를 전달을 해드리면 부분합이라는 의미를 특정 필드를 그룹화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룹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룹화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룹이라는 용어는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료가 같은 것들끼리, 자,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 아니면 똑같은 자료를 묶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자료를 묶을 수도 있고, 자료의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을 수도 있고. 그럼 똑같은 자료를 묶을 때는 무슨 기능이 필요하죠? 여기 멀티미디어과 뭐 네트워크가 이렇게 묶으려면, 같은 것들끼리 묶으려면 무슨 기능이 필요하냐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렬. 그래서 보통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이제 표기를 할 때 보통 뭐뭐 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묶여져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조건이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근데 조건이나 그룹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자, 그다음 요약 집계 정보는 방금 통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등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일단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그 외 나머지는 뭐 시험 보시고 나서 관심이 있으시면 더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부분합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럼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니까 데이터베이스 선택, 비능이나 빈혈 만날 때까지, 그 다음에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진 걸 우리는 데이터라고 그러고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고. 자, 부분합 기능은 어디 있냐면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자, 뭐 할 거냐면 학과별로 뭐 총점의 평균, 총점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자, 이런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계산을. 학과별 총점의 합계 계산하겠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기능 여기 있습니다. 클릭. 자, 자, 요거 설명 잘 들으세요. 이 창에 있는 내용들. 그룹할 항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묻겠다. 자, 학과라는 필드에 대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것들끼리 묻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것들끼리.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자,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속값 중에 합계 정도만 합계를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의 이름부터 점점점 총점까지 나오는데 이거 필드명입니다. 필드명. 계산할 항목 필드명. 필드 단위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총점 필드에 대해서.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란 이 옵션만 체크 읽어보고 나갈게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소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다면서요. 그럼 이게 여기 요약이라는 의미가 표현이 원래는 학계입니다. 학계. 여기 학계입니다. 학계. 학계를 의미합니다. 요약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이게 소개가 맞아요. 쭉 자료를 보시면 이게 네트워크 요약이라는 게 네트워크 소개가 맞냐고요. 소개라는 개념 알고 계세요? 소개는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나와야 됩니다. 그 종류에 대해서. 그게 소개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소프트웨어과 멀티미디어과 이렇게 나타내면 이건 소개 정보가 아니죠. 이건 뭐 의미 없는 정보입니다. 기능적인 문제는 없지만. 자, 그래서 자, 어찌됐든 여기가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소개 밑에 이게 총계죠. 소개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쨌든, 자, 부분합이 적용이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가 요만큼이 됩니다. 요만큼. 그리고 부분합 창을 여시고. 자, 의미 없는 자료 있잖아요. 그러면 지워야죠. 모두 제거. 다 지웠어요. 부분합 기능 제거하신 겁니다. 제거하는 방법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선택. 그러면 방금처럼 소개 정보가 정확한 의미를 가지려면 선제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정렬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꼭 정렬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같은 자료들끼리 뭉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뭉쳐져 있으면 정렬 기능은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처럼 안 뭉쳐져 있으면 정렬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데이터의 요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한다. 정렬. 그리고 이런 필드 아니죠.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문자값 기준이고 뭐 오름차순이든 네이터는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시험에서 이제 정확하게 어느 값을 주겠죠. 자, 이제는 그냥 오름차순 할게요. 자, 요렇게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을 적용을 한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됐으면 화면에 보이는데 자료를 묻겠다는 의미를 이제 잘 파악하시고 학과 필드에 대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것들이 묻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같은 게 자기가 이게 스스로 묶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을 하면서 합계 총점. 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좀 이따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야만 이게 네트워크가 요약, 즉 소개, 합계, 소개, 멀티미디어가 요약, 소개, 소프트웨어 요약, 소개, 합계, 소개. 그래서 이 소개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총계. 됐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란 건 이게 네트워크과 데이터죠. 네트워크과 데이터죠. 아래의 요약 정보 표시. 데이터 아래의 요약 정보 표시. 데이터 아래의 요약 정보 표시. 뭐 그런 의미를 가진 내용을 이야기한 거가 방금 옵션에.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상태에서 뭘 하고 싶냐면 요약 정보가 학계 요약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요약 정보도 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 요약 정보를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지금 이건 시험 준비용이 아니고 그냥 부분합이 뭔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미 부분합을 통해서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를 한번 더 나타내고 싶은데 이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학과입니다. 학과. 그럼 학과가 이미 정렬되어져 있잖아요. 묶여져 있잖아요. 그럼 굳이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을 한번 더 적용해서 평균값을 나타내면 됩니다. 클릭.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어떤 정보? 평균 정보를 나타낼 것이며 뭐에 대한? 과제, 중간, 기말. 계산할 항목은 여러 개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 옵션 설명드릴게요. 새로운 값을 대치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요렇게 대치,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방금 설정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대치, 체크되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론이 뭐였죠? 이 요약값을 누적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누적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여기까지입니다. 총계까지. 그리고 부분합 기능을 한번 더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과 평균을 있으니까 뭐 학계, 여러 개의 항목들에 대해서 한 개 이상의 항목들에 대해서 요약 정보를 표시하겠다. 이때 평균도 나타내고 합계도 나타내려면 새로운 값을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기존 정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자, 확인 하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개수도 나타내고 싶다면 자, 또 나타내고 싶다면 또 다른 정보를 자, 부분 합창을 여시고 학과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 정보를 묶어서 개수 정보를 볼 건데 누구에 대한? 이름에 대한 나머지는 체크 해제. 그때 새로운 값의 대치가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요 기존 정보는 그대로 요약 정보는 그대로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운 요약 정보가 누적이 되어서 화면상에 나타난다. 물론 먼저 설정한 게 밑에 최근에 설정한 게 위에 이런 구조로 나타난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부터 진행할게요.